정부가 재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핵심 정책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에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학교 안전망 구축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산정 방식이 다른 공공요금이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정부가 재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잦은 화학사고의 원인을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 고려가 미흡한 시설 설계,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소홀 등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취급시설 설계 등의 2, 3중의 안전개념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열악한 도급계약 조건 개선,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재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재계는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요청에 대해 사업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상생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에 따른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책임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핵심 정책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에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시간 근로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 재설계, 인력 배치 전환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비정규직 및 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은 고용 형태 공시제 시행을 통해 정규직 채용 확대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사정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규제 합리화와 세제 지원 등 공동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산정 방식이 다른 공공요금이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후속조치계획 안건을 상정해 향후 세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규제, 비규제 사업 구분기준 부재 등으로 개별 요금 간 상이한 요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요금 조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요금 산정 체계화, 검증 체계 강화, 원가 산정 기준 구체화 등 기본 방향을 토대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규제, 비규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규제 사업에 대해서만 요금 산정 시 반영하고 요금 산정 보고서는 적정성 여부를 제3의 검증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적용되는 항목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요금, 광역상수도요금 5개 부문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 개정 내용을 토대로 소관부처별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학교 안전망 구축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는 이에 따라 노인 인력을 활용한 폐쇄회로 CCTV 상시관제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학교 내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302개 학교에 2,6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월 36시간에서 40시간을 일하고 급여 20만 원을 받습니다. 양 부처는 학교 수요를 조사해 내년도에 참여 노인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 5개에 민간 정부 자금 18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상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등 온라인 원격 근무와 사업장 간 또는 사업장 내의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를 뜻합니다. 착수되는 시범사업은 만화 영상 콘텐츠 창작 협업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배달 관리 시스템, 스마트 로컬푸드 사업 지원 시스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협업 시스템 등의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기상청이 서울의 계절 시작일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서울의 여름 시작일은 1950년대에 비해 15일 빨라진 5월 27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지속기간은 50년 새 20일 늘어난 121일로 집계됐습니다. 1950년대에는 서울의 여름이 6월 11일에 시작했지만 이후 점점 빨라져 2000년대 들어서는 5월 27일에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반면 겨울의 시작일은 50년 새 11월 25일에서 11월 30일로 늦어지고 지속기간은 114일에서 102일로 12일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여름의 시작일이 빨라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모든 계절에 걸쳐 기온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2도 상승했으며 특히 겨울철과 가을철 증가폭이 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께 정점을 찍고서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기온 변화를 예측한 결과 21세기 말이면 부산, 강릉, 목포 등지의 일평균 기온이 1년 내내 5도를 웃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 시작일이 빨라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등 여름, 겨울의 계절 변화가 확연히 나타났다며 기후 악상으로 봄, 가을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경증 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0,000명의 치매 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3,000명의 노인이 새로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 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야외 활동 시 살인 진드기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야생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사망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야외 활동을 할 때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일선학교에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예방법에 따르면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수풀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활동할 때는 긴 바지와 긴 셔츠를 입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수풀에 다녀온 경우 물린 곳이 없는지 관찰해 진드기에 물렸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진드기 머리가 피부에 박혀 있는 경우 머리만 남고 몸체만 떨어져 물린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등은 아이가 수풀 등에 다녀온 경우 머리카락, 팔 아래, 허리 주위, 무릎 뒤 등을 꼼꼼히 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모의 고령화로 다운증후군 등 선천적 기형을 지닌 영아 환자 수가 최근 7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자료에 따르면 선천기형으로 진료를 받은 만 0세 환자 수는 7년 만에 136.5% 증가했습니다. 2011년 만 0세 영아의 선천기형 비중은 만 명당 730명이었으며 1인당 진료비는 675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형 유형별로는 혀, 식도, 소장 등 소화계통 기형 환자가 가장 많았고 순환계통 기형이 23.5%였으며 근골격계통이 16.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천 기형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분만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30대 분만 여성의 수는 전체 산모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40대 산모도 11,04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05년과 비교해 20대 산모 수는 줄어들었지만 30, 40대는 104.2% 늘었습니다. 고령 산모는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커 임신 중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 분만 여성의 10.5%에 달했습니다. 산모의 당뇨는 선천 기형아 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피싱을 유도하는 알림창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들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알림창에는 옥션의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 검증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게시돼 있으며 이어 금융감독원 원장 최수연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마치 실제 상황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만일 이러한 알림창을 발견하면 경찰청 전화 112번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연락해 예금계좌 지급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거하고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공인인증서 무단 발급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함께 현장을 찾아다니며 진료비 심사와 현지조사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모색에 나섭니다. 모니터단은 보건의료정책부서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제도에 대해 진료 현장 등을 방문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진료환경 모니터단 업무지원팀으로 복지부, 유관기관, 의료계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진료환경 개선 실무팀도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입니다. 향후 모니터단은 분기별로 1, 2회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 진행하며 진료환경 개선 실무팀은 모니터링 결과 작성, 제도 개선 사항 해당 기관의 검토를 의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 복지부 관련 부서가 개선 과제 수용 여부 및 조치 계획을 작성하면 모니터단이 의학계 발전협의체에 보고해 협의체가 확정한 후 관련 부서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복지부는 환자들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불만사항 해소와 의원급 진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통한 합리적 진료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흙을 덮지 않고 탄광촌 석탄폐석 적치장의 식생보건 기술 개발이 성공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폐탄광 광미보건지숲 가꾸기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식생보건 방법은 산비탈에 쌓인 석탄폐석에 흙을 덮지 않고 소나무를 직접 심는 신기술입니다. 폐석더미 위에 흙을 덮지 않고 식생을 복원한 이번 성과는 복토형 흙 채취로 말미암은 추가 산림 훼손 예방,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탄폐석 적치장의 식생복원은 폐석더미 위에 60cm 높이로 흙을 덮고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복토형 흙의 이화학성이 열악해 새로 심은 나무가 말라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급경사로 이루어진 폐석더미 위에 덮은 흙이 폭우 등에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 신기술을 석탄폐석 복원 대상지에 확대 적용하면 주변 산림경관과 어울리는 식생구조로 신속히 복원하고 예산 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잠수함 탐지 능력 강화를 위해 군 당국이 2018년부터
차기 해상 초계기 20여 대를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해군의 해상 초계기 소요 제기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 전략 수립에 나서 2018년부터 해상 초계기 20여 대를 해외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비 규모는 1조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 잠수함을 발견 공격하는 임무를 주로 맡아 대잠 초계기라고 불리는 해상 초계기는 작전 해역에 대한 초계 활동, 대수상 함전, 조기 경보와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총 16대의 해상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7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의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잠수함 때문에 생기는 온도차나 자장의 변화를 감지해 표적을 식별하는 적외선 탐지 체계와 자기 탐지기, 디지털 음향 수집 분석 장비 등으로 잠수함을 포착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해상 초계기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상 초계기의 주 야간 식별 장치 등 10여 종의 최신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이 사업은 2016년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안전관리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급여는 처우 개선비를 포함해 월 평균 145만 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급여인 214만 원의 67.8%에 불과합니다. 각 시군구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만 비교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격차는 최대 51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보육교사의 임금을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 포함해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예비율 주의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 이후 처음으로 주의경보가 발표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조금씩 길어지는 여름과 일찍 찾아오는 더위에 절전 참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정전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시 정전에 대비해 가정 내에 손전 등 비상식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기기기, 특히 전열기, 난방기, 에어컨 등의 과부하 사용은 정전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동시 사용을 자제하시고 별도의 전용 회로를 구성 또는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십시다.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에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를 설치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보기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전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가정집에서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꺼두며 옥내 주택용 분전반의 누전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옥내에 전기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공사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이웃집과 같이 정전이 된 때에는 대부분 한전 선로 고장인 경우로 신속히 복구되나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선로 및 전기 설비의 고장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정전이 된 때에는 정전 등으로 인하여 조명이 꺼지거나 운행이 중지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구조 요청하시고
2미 탈출을 절대 시도하지 맙시다. 불시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가 재공급되면 가전제품 하나하나마다 플러그를 순서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하는 것이 과전류에 의한 손상 방지가 가능합니다. 올해 들어 사흘에 한 번꼴로 전력 예비율이 1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정전 사태가 있었던 2011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본격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전이라 전력 대란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급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헬스케어 로봇 가격 10만원 가격 인하. 지금 구매하시면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이 가격에 손잡 마사지와 회전 롤러, 솔레노이드 장착에 놀라지 마세요. 불가마처럼 후끈한 온열 기능까지 탑재.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뭉친 목과 어깨, 힘든 허리, 현대인을 짓누르는 피로와 스트레스. 이젠 풀어주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잡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의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잠깐 등만 있는 안마기 절대 아닙니다. 뒷목부터 등과 허리 이젠 힙까지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후끈한 찜질까지. 안마의자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다달이 10몇만 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대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안마의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렌탈을 하자니 몇 년간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작은 소형 안마기를 구입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제는 고급 사양 이 헬스케어 로봇을 이 가격 직접 써보시면요 더욱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을 때는요. 손으로 눌러주면서 풀어줘야 제대로 풀리죠. 네. 그런데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안마가 상당히 힘든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도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풀어주듯이 해주는 네. 손지압 방식입니다. 네. 큰 볼로 눌러주고요. 작은 볼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목과 어깨에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역시 고급 사양이라 틀리네요. 4개의 솔레노이드를 탑재를 해서 등과 허리가 시원시원합니다. 뿐입니까? 등만 있는 안마기가 아니라요. 고가의 안마 의자에서 갖춘 그런 기능을 골고루 다 갖췄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엉덩이와 힙 부위까지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아, 최고. 피로가 확 풀리네. 아우, 시원해. 너무너무 시원하다.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파격 충격가에 드리는 대박 찬스. 첫째, 전신 안마 속 시원하게 목과 어깨를 4개의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등과 허리는 인체공학 설계, 수타 방식 솔레노이드로 강하게 두드려주고 힙 전체에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전신을 기분 좋게 피로가 쫙. 둘째, 공간 활용 오케이. 덩치 큰 안마기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한다고요?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안마의자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지. 이건 자리도 차지 안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너무 좋아. 셋째, 획기적인 가격 파괴 찬스.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해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 제대로 된 안마의자 갖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맞습니다. 렌탈을 하고 싶지만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셨죠.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은 제대로. 목과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최다 풀코스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단순히 등과 허리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기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무름, 두드림, 진동, 온열 이 4가지의 고급 사양을 모두 갖춘 헬스케어 로봇. 이 파격적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더 이상 고가의 안마의자 필요 없습니다. 매달 돈 내고 빌려 쓰는 렌탈 잊어주십시오. 고가의 안마의자 사양을 가진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이 파격 충격가 19만 8천원. 믿기지 않는 충격적 가격에 평생 안마를, 목과 어깨를 4개 지압 롤러로 강력하게 엄지 힘으로 누르듯 강력 손지압 재현,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다양하게 등과 허리의 곡선에 꼭 맞도록 제작된 인체공학 우레탄 폼 4개 스타 방식 솔레노이드를 탑재 독립 파워 안마. 힙 전체 바이브레이터와 온열 탑재로 긴장한 근육을 풀고 푹분한 찜질까지. 옮길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는 덩치 큰 안마기와 달리 어떤 의자에나 옮겨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로봇. 앉아서도 누워서도 소파에서도 사무실 의자도 어디나 이동 오케이. 고가의 안마의자 비용 걱정 잊어주십시오. 줌으로 두드림, 진동, 온열 4가지가 한 번에 다 되는 고가 사양 메디칼 드림 헬스케어 로봇. 그런데도 가격은 기존 29만 8천원에서 10만원 더 저렴한 19만 8천원. 잠깐 무료 체험 일주일 찬스까지 더. 7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반품 보장해 드립니다. 고급 안마의자 사양을 10만원대에 장만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최첨단 고급 안마기 전문기업 해경산업의 100% 국내 생산품. AS도 10년, 20년 걱정 없이 쭉. 지금 바로 빨리 선택하세요.